아픔이 많은 서울 도시, 그 넘어서 수많은 이 지구의 도시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의 도시 넘어서 있는 다른 차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7차원적 의식, 7차원적 세상에 대해서도 몇 주 전에 얘기했어요. 이것이 좀 연관해서 내가 좀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뭐라 그럴까, 상상력을 확장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 의식 안에서의 새로운 통찰과 알아차림이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내용의 바탕은 요란다라는 분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쓴 글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젊은 어린 탐험가들을 위해 이렇게 제목이 있었어요. 요란다는 어마어마한 깊은 지혜와 해안을 가졌던 분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요란다가 많이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매우 재밌는 내용이어서 언젠가는 내가 이 내용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그거를 오늘 시작하고 싶어요. 오늘 다 하지는 못할 거지만 시작만 좀 하고 싶어요. 이 내용은 트라우마 전 지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인류의 현재 상태는 굉장히 깊은 트라우마, 두려움, 그럼으로써의 각자의 분리된 의식, 에고 상태인데 그 트라우마가 있기 전의 상태, 그 세상에 대해서 요란다는 어제처럼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서술을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란다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는 7차원적 지구의 제일 아래 1차원의 지구를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물질적 지구,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적 지구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그 제일 아래 차원 넘어서 층층으로서 다른 차원들이 존재한다. 현존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이 7차원적 지구에 대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름을 주어요. 포인세라라고 불리웠다. 이 7차원적 지구 이름은 포인세라. 근데 이것이 딱 그 이름, 본래 이름인지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지구가 있었으며 그 지구는 이름이 있었다. 내가 과거에 도리스 레싱 소설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도리스 레싱도 이 비슷한 내용을 자신의 제일 중요한 소설 중 하나에 썼어요. 그리고 그 소설의 제목은 시카스타였어요. 시카스타. 그리고 시카스타라는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도리스 레싱이. 시카스타는 지구의 진동이 어마어마하게 하락한 후의 이름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하락 전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건 로한다라고 불렸다고 그렇게 이제 소설로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요란다가 말하는 포인세라 같은 것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란다는 아쉽게도 도리스 레싱의 그 소설은 아직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아직 한글로는 번역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유란다는 이 본래 7차원적 지구의 아래 3차원, 제일 바깥의 3차원, 아래 3차원, 외적 3차원의 이름을 트라이움라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7차원 중에서 위에 7차원이 있고 제일 높은 7차원이 있고 위에 아니면 내면의 3차원 그리고 외면 바깥의 3차원 이렇게 있다고 하고 그 바깥의 3차원적 지구를 트라이움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트라이움라 외적 3차원의 지구에서는 수도가 있었는데 그 수도는 트라이오라고 불리웠다. 트라이오.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지구에 현재 드러나 있지 않는 진동 차원의 수도, 빛의 도시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이 이것의 의미예요. 우리의 인류의 진동이 너무 하락했기 때문에 감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더 높은 진동 차원에 이미 현존하고 있는 도시, 수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이 도시가 보이게 될 것이다. 지구의 진동이 바뀌면서 이 도시가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유란다는 새 예루살렘, 성경의 계시록에 나오는 제 끝에 나오신 새 예루살렘이 드러나는 그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이 도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까지도 상당한 상상력이 좀 필요했죠. 이 상상력을 한번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가보죠. 더 가볼까요? 유란다는 거의 다 매우 실용적인 이야기, 매우 실용적인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드물게 이런 내용을 다루어요. 그래서 오늘은 매우 실용적인 그 부분을 우선 두고 그건 우리가 자주 하니까 오늘은 좀 의식을 확장하는 그런 걸 하려 합니다. 그 다음은 지구가 아니라 지구와 연관된 태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태양을 볼 때는 그냥 빨간 불덩어리 이것만 이렇게 보이는데 유란다는 태양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태양 넘어서 훨씬 넘어서의 실체며 존재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선 그 중에 하나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는 태양이 뜨겁지 않다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뜨겁지가 않아?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시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뜨거움으로 느끼는 것은 고진동이 얕은 진동에 접촉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반작용이 그게 뜨거움이고 그게 태워짐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동이 얕은 진동이 아닐 때는 이 태움이 없기 때문에 뜨겁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높은 진동이 얕은 진동이랑 만났을 때 열이 나고 빛이 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뜨거움이 없다. 그 말은 우리가 같은 태양의 진동에 같은 진동에 있을 때는 하나도 뜨거울 거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빛의 진동에 있을 때는 그렇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건 사실 우리가 이미 과학적으로도 알죠. 태양이 지구에 반사되기 전, 어느 무엇에 반사되기 전은 태양 빛이 안 보이잖아요. 캄캄하게 보이죠. 근데 반사됐을 때 그게 보이고, 그 말은
그 진동, 그 빛의 진동이 존재하는데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존재하는데 안 보인다. 태양이 뜨겁지 않다. 그 자신의 차원의 진동에서는 뜨겁지 않고, 이제 좀 더 추가 상상력을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태양 안에 여러 도시가 있다고 그래요. 빛의 도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우리가 빛의 존재라면 뭐 빛의 도시가 있을 수 있는 상상은 그냥 논리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뭐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몸체, 지구복만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존재며 그 존재는 빛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은 태양 안에 빛의 도시가 있을 수도 있지?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Great Cosmic Story 블로그에 올라간 마틴의 서비스 하나에서 나오는 눈에 띄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 문장 때문에 내가 좀 음미하다가 이것을 다루기로 결정을 한 거였어요. 그 서비스 제목은 정원을 기억하다 였어요. 거기에서 정원이라는 단어는 더 높은 진동 차원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높은 진동 차원을 기억하다라는 의미였어요. 발표됐던 내용이었는데, 이 한 문장이 뭐냐 하면은, 이 지구의 더 높은 진동 차원은 태양의 한 도시다. 지구의 높은 진동, 하늘 차원은 지구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 높은 진동 차원은 태양의 한 도시다. 그 말은 지구의 제일 높은 진동 차원은 태양과 직속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마틴은 이 서비스에서는 그 한 문장 말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오늘 그거를 좀 요란다의 말을 통해서 좀 더 펼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란다는 태양의 수도 도시, 태양 안에 빛의 도시는 태양계의 수도 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처음 온 두 분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냥 뭐 재밌는 이야기로 그냥 그렇게만 들으셔도 좋아요. 그 이름을 시옴라라고 불러요. 태양 안의 수도 도시, 그리고 그것이 태양계의 수도 도시며 빛의 도시인 중심 도시. 이 말은 태양 안에 제일 높은 빛의 도시가 있는 것과 겸해서 이 지구에도 지구의 진동이 하락하기 전에 빛의 도시가 있었으며, 그 도시는 지금 진동 높은 차원에 있고 인류의 진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 뿐이지 현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도시는 끝내 그러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지구에서의 빛의 도시 수도, 그게 트라이오라고 요란다는 불렀고, 그리고 그것이 태양의 시오무라라는 빛의 도시와 연결이 되어 있다. 상상력을 매우 많이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그냥 지구만이 아니었다. 빛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소통하는 엔티티 뭐라 그래?
소통하는 개체였다. 근데 이것을 이제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또 좀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지구복 몸체 넘어서의 안 보이는 차원에서의 존재, 근원적 존재, 빛의 존재,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부르고, 신적 존재, 이것은 대부분 사람에게는 안 느껴지고 보이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중생은 부처를 모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 말은 하락되어 있는 진동의식에서는 그 넘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부처를 감지를 못한다라는 의미죠. 그 말은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자신 안에 존재하는 더 큰 존재, 빛의 존재, 근원적 존재를 감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는 것처럼 이 지구의 형태 안에 넘어 있는 빛의 지구라고 표현할 수 있죠. 를 감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감지 못하는 것처럼 이 지구에 대해서도 감지 못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서 중심이, 안 보이는 중심이 있는 것처럼 이 지구 안에서도 안 보이는 차원의 빛의 중심, 빛의 도시가 이미 현존하고 있다. 빛의 수도가 이미 현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진동이 계속 이 낮은 차원에서 계속 갈 거는 아니라는 것은 수많은 예언자들이 다 예언을 했어요. 이게 변화 오는 시기가 올 거다.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가까이 와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뭐 원불교에서도 그렇고 호피 인디언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모든 곳곳에서 다 보면은 트라우마로서 하락한 인류 의식의 얕은 진동이 변화해서 더 높은 진동으로 가는 때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그 전 세상이 차차 기억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와요. 왜냐하면 왜? 그 전 세상은 크게는 아픔의 세상이었고 진동이 높아지면서 아픔이 증발하고 사라지면서 사라진 다음에는 기억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 생생했는데 빛의 진동이 더 높아지면서 그 안에서는 아픔의 기억이 기억하기 어려워진다. 우리도 가끔은 그런 게 있죠. 뭐를 경험한 다음에 그때는 아팠는데 나중에 치유된 다음에는 그게 그랬었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이것을 이야기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빛의 존재, 온전한 존재임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 그리고 어떻게 봐서는 그 자신이 더 온전한 상처 너머의 존재다는 것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빛의 몸체로서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것까지 가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내용의 오늘 목적이에요. 빛의 존재로서의 개인 넘어서 빛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와 몸체,
넘어서 이것이 이제 상상력이 좀 이제 추가 요구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각도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지구의 더 높은 진동에서 현존하고 있는 빛의 도시의 일원이다. 이미. 빛의 도시의 일원이다. 우리는 이 지구의 더 높은 진동에 이미 현존하고 있는 빛의 도시의 일원이다. 그렇게 상상하고 살면 돼요. 그 유명해진 The Secret,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런 거에서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상상하라 그러죠. 뭐 그러면 이미 빛의 도시의 일원으로서 여기 살고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그 상태를 보이게 드러내는 제일 핵심적인 방법이에요. 그 시간에서 이미 살고 있는 존재들이 이 땅에서 점점 많아질 때 그 도시가 점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빛의 도시에서 파견된 비밀 요원들. 진동이 높은 진동 높은 비밀 요원들. 지구의 상태는 여전히 어두움이 심해요. 내가 이틀 전에, 아니야, 어저께지.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재판, 한 7개의 재판 중에 하나의 판정이 났어요. 1,000억 넘게 돈을 물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간을 했고 거기에 유죄로 판결이 났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온갖 명예훼손 말을 계속 끝에까지 한 것에 대해서 1,000억을 매긴 거예요. 지구의 진동 상태는 지금 이런 정도에 아직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어두움이 아직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7차원적 지구. 인류의 의식이 하락하면서 제일 아래층의 지구만 감지하면서 그 층에서만 살고 있었으나 우리의 의식 진동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것이 감지되고 이것은 끝내 빛의 감지며 빛의 현존의 감지며 빛의 지구를 감지한다. 그것과 태양의 연결도 감지한다. 이런 내용을 오늘 다룬 거예요. 그리고 태양에 대해서는 인류의 의식의 한계, 진동의 한계 때문에 태양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아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언젠가 요란다 이 글을 다 번역해서 좀 공유하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얘기한 내용 한 10배 더 있어요. 이 전체를 어저께 디플에서 돌려서 그냥 한 번에 번역을 할 수 있는지 넣어보려다가 우리가 디플 계정 빨리 유료 계정을 만들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
그리고 참 이거와 연관돼서 2주 전에 있었던 디프닝과 이거와 연관성을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요. 디프닝 세미나. 2주 전 디프닝 세미나는 아주 특별했어요. 10명 참가자와 10명 스태프였는데 그 중에 스태프 5명이 감기 걸려 있었어요. 그 5명, 감기 5명 중에는 패컬티가 3명이 감기였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강의가 매우 쉽게 깊게 들어갔어요. 그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마치 천사들의 날개가 받쳐준 것처럼 아주 신기하게 쉽게 깊게 들어갔어요. 좀 백마술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노력의 애씀이 아니라 순수한 진동의 마음 안에서 저절로 일들이 되어가는 걸 우리가 함께 그냥 매우 가까이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려고 할 때 노력의 애씀만 아니라 우리의 진동이 조율되어 있고 안정적일 때는 몸이 아파도 다른 차원에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빛의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참가자들은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 되는 경험을 여러 사람들이 크게 했어요. 우리는 지구의 더 높은 층에 이미 현존하고 있는 빛의 도시의 일원이다. 그것을 의식하고 삶으로써 그 실체를 더 드러내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거를 가볍게 재밌게 우선 소개부터 그냥 시작을 하자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성공한 것 같아서 매우 좋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큰 주제고, 그리고 그 접근이 이거를 믿으라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 건데, 네, 좀 가볍게 시작을 한다. 이 순간 이 지구에 이미 현존하고 있는 빛의 도시. 그 감각 안으로 차차 더 들어갑시다. 그러므로 거기에 삽시다.